안녕하세요. 보안 가이드라인 기반의 중소기업 서버 취약점 점검 및 교체에 대해 발표할 정보보안과 내일배우 누나팀 장유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목차는 개발 동기 및 차별성, 개발 환경, 흐름도, 주요 기능, 시연 영상 순입니다. 개발 동기 및 차별성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서버 해킹 비율이 급증하는 추이입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58.1%까지 서버 해킹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서버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사이버 공격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6개월마다 취약점 점검을 해야 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1년마다 해야 하고 대기업보다 취약점 분석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사이버 공격의 피해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서버를 대상으로 서버 취약점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를 줄이고자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시스템과 동일하게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안 조치를 해주고 있지만 추가로 취약한 보안 설정에 대한 조치를 자동화하여 보안 점검과 조치를 동시에 자동으로 진행해주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기능도 구현하였습니다. 개발 환경입니다. 우선 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개발 도구입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으로는 네이버사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선택하였으며 코드 통합, 테스트, 배포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GitHub을 사용하였습니다. 웹 개발을 이용한 프레임워크로는 패스트 API를 선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커허브입니다. 도커허브는 도커 이미지를 공유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공식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 가능하게 하고 개발 프로세스에서는 다른 서버의 배포를 용이하게 합니다. 개별로 사용하는 개발 환경입니다. 우분투 센트OS에서는 쉘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코드를 작성하였으며 엔비디아의 오픈 API를 사용해 CPE와 CVE 정보를 검색하고 트리비를 통해 이미지 내의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CVE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도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발표에서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젝트의 코드를 CI/CD 과정을 거쳐 프로젝트 최신 이미지로 빌드하여 저장합니다. 그리고 배포 대상 서버인 점검 서버에 자동으로 프로젝트의 최신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프로젝트의 최신 이미지로 컨테이너를 시작해 최신 상태의 코드를 실행합니다. 여기서 CI/CD 파이프라인을 도입하는 이유는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배포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CI/CD는 지속적 통합 및 지속적 배포를 말합니다. 흐름도입니다. 전체적인 흐름도는 이러하며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패키지 리파지토리와 도커 허브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도커 이미지를 풀에서 컨테이너를 띄우고 클라이언트가 운영체제에 맞는 패키지 저장소를 사용해 패키지를 설치 후 사용합니다. 여기서 풀이란 도커 허브에서의 풀로 공식 도커 이미지를 다운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웹페이지에 접속하고 서버 정보를 웹페이지에 입력해줍니다. 웹페이지에서 입력한 서버 정보를 바탕으로 웹페이지에서의 API를 요청하게 됩니다. API에서 받은 정보로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점검 대상 서버의 SSH로 접속합니다. SSH 접속은 서버 보안 설정 확인, 도커 이미지 점검, 클라이언트 서버의 취약한 패키지 목록 점검을 가능하게 합니다. NVIDIA API를 통해 패키지의 CPE를 확인하고 알아낸 CPE로 NVIDIA API를 사용해 패키지의 CVE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트리비는 도커 이미지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조치된 도커 파일을 빌드해 공식 이미지를 풀하고 탈 파일로 저장합니다. 여기서 빌드는 새로운 도커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웹페이지를 통해 보여주게 됩니다. 웹페이지에서는 운영체제별 보안 설정 항목에 대한 점검과 조치 결과 취약한 도커 이미지를 점검하고 각각의 탈 파일과
전체 도커 이미지 점검 결과를 제이슨 파일 형태로 제공하며 보고서에 취약한 소프트웨어 패키지 내용을 포함한 이 세 가지의 서비스 점검 결과를 담아 클라이언트에게 PDF 형태의 보고서로 제공해 줍니다. 주요 기능입니다. 먼저 서버 보안 점검 파트입니다. 점검 목록으로는 계정 관리, 파일 및 디렉터리 관리, 서비스 관리 및 디렉터리 관리, 패치 로고 관리가 있습니다. 계정 관리는 사용자 계정과 권한을 적절하게 관리해주고 각 사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여 서버에 대한 접근을 제어합니다. 파일 및 디렉터리 관리는 시스템의 파일과 디렉터리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적절히 설정하여 파일과 디렉터리를 관리해줍니다. 서비스 관리 및 디렉터리 관리는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서비스와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패치, 로고 관리 중 패치 관리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로고 관리는 시스템의 로그 파일을 분석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점검 결과로는 안전, 취약, 수동조치 권장 항목이 있는데 먼저 수동조치 권장의 경우 클라이언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항목들로 직접 조치해주는 것이 아닌 조치 방법을 알려주어 클라이언트가 직접 보안 상태를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동조치 권장 항목으로는 해당 항목들이 해당됩니다. 안전 취약에 해당하는 항목 중 조치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회색 동그라미의 경우 점검 항목 43개 중 자동으로 조치 가능한 항목이며 빨간색 동그라미의 경우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거나 설치를 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조치 가능한 항목 전부 우분투와 센트OS에서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 중 우분투와 센트OS의 설정 파일 위치가 달라 차이를 보이는 35번 아파치 디렉터리 리스팅 제거 항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버는 크게 데비안 계열과 레드햇 계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설치 패키지 도구가 데비안 계열은 apt, dbkg고 레드햇 계열은 rpm, YAM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패키지들의 저장 위치가 서로 달라집니다. 하지만 같은 계열끼리는 표준 파일 시스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서버인 우분투와 센토스를 점검 서버로 선정하여 조치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패키지란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파일들이 담겨져 있는 설치 파일 묶음이고 설치 패키지 도구란 이런 패키지 관리를 쉽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코드 작성 알고리즘입니다. 우선 서버를 점검한 뒤 작성한 조치 스크립트를 돌리고 다시 점검 스크립트를 돌려 취약으로 떴던 부분이 안전으로 조치되었는지 확인해줍니다. 그 후 다시 취약 스크립트를 돌려 취약 상태로 만들어준 뒤 조치 스크립트를 다시 한번 돌려서 점검 코드를 통해 취약 상태로 되었던 항목들이 안전 상태로 바뀌었는지 확인해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중 점검을 하여 신뢰도 높은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35번 아파치 디렉터리 리스팅 제거에 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디렉터리 리스팅을 제거하기 위해선 우분투에서는 etc, apache2, apache2.config 파일에서 CentOS에서는 etc, httpd.conf 파일에서 조치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디렉터리 리스팅이란 웹서버의 특정 경로에 있는 파일들을 웹서비스를 통해 디렉터리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의도치 않게 서버에 있는 자료가 노출될 수 있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검 코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본적인 코드 구성은 같으나 각 서버에 따라 우분투는 dpkg, CentOS에서는 YAM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치 방법으로는 대시 디렉터리 리스팅 옵션을 제거해야 합니다. set 명령어로 options indexes를 options-indexes로 변경해줍니다. 대시가 연결을 확실히 비활성화시켜주므로 대시 인덱스로 설정해줍니다. 도커 이미지 점검 및 조치 파트입니다. 도커란 리눅스의 응용 프로그램들을 프로세스 격리 기술들을 사용해 컨테이너로 실행하고 관리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도커 파일은 컨테이너 실행에 필요한 파일과 설정값 등을 포함하고 있는 파일을 말하고
이 파일의 명령어들을 정의해 새로운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도커 이미지는 컨테이너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읽기 전용 템플릿으로 우리가 아는 파이썬이나 DB, 아파치 등의 이미지가 존재합니다. 도커 컨테이너는 이러한 이미지를 빌드하여 만든 공간으로 호스트 OS와 별개의 파일 시스템과 격리된 시스템 지원 및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도커 파일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정의하고 기술된 명령어를 실행하면 기존 베이스 이미지 위에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됩니다.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여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해당 이미지의 모든 레이어가 연결되어 전체 파일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해당 파일을 통해 조치 사항이 추가된 이미지 제작 후 배포하되 도커 파일 제작 시 최소한의 레이어 계층의 이미지를 구성하여 최적화된 도커 이미지로 제작합니다. 도커 이미지 대상 선정 이유로는 현재 많은 기업이 도커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음을 코드너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 전체 공식 이미지를 스캔한 결과 취약한 도커 이미지의 비중이 절반 이상, 이러한 이미지의 사용으로 도커 자체는 취약한 소프트웨어가 아니어도 취약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기에 도커 이미지를 조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도커 이미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점검을 진행하기 위한 이미지를 불러와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내에 존재하는 이미지의 목록을 불러오기 위해 클라이언트 내부 서버로 SSH 접속을 하고 클라이언트 내 이미지 목록을 읽어 해당 목록을 개발 서버로 반환합니다. 도커 이미지 점검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 트리비를 통해 이미지 내 패키지의 취약점을 확인합니다. 이미지 목록에 해당하는 이미지에 대해 순서대로 점검하고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버전의 이미지가 어떤 취약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패키지명, CVE 번호, 현재 상태, 위험도 등의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여기서 상태란 취약점에 대한 현재 상태를 나타내며 fixed일 경우 취약점이 해결되었다는 뜻으로 취약점이 해결된 버전인 fixed 버전이 제공됩니다. 위험도는 악용이 되었을 때 위험한 정도이며 low, medium, high, critical 순으로 위험도가 높습니다. 해당 결과를 JSON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여 조치 후 결과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뒤 불러온 이미지 목록에 대한 도커 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패키지 업데이트를 진행하는데 이때 업데이트로 해결 가능한 CVE는 스테터스가 픽스드인 경우입니다. 이때 업데이트할 버전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고 트리비 점검 결과로 제공되는 픽스드 버전 대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이유는 해당 버전은 점검 시 나와 있는 CVE가 최초로 패치된 버전이고 최신 버전의 패키지가 해결 가능한 CVE가 거의 패치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여 픽스드 버전을 사용하지 않고 최신 버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불러온 이미지 목록에 대한 도커 파일을 작성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일반 사용자 유저의 최소 권한으로 이미지의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작업하므로 필요 이상의 권한을 제한하고 작업에 필요한 자원만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최소 권한의 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도커 파일을 빌드하여 이미지를 생성해야 하는데 빌드를 하게 되면 이미지가 생성되고 생성된 이미지에 다시 점검을 진행하여 JSON 형태로 데이터 포맷하여 저장합니다. 본래 이미지의 JSON 파일에서 추출한 점검 결과 JSON 파일과 도커 파일을 통해 새로 생성된 이미지의 점검 결과 JSON 파일을 제공해 주는데 조치 전, 후의 CVE 개수를 비교해 얼마나 조치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보고서에는 크리티컬, 하이 수준의 고위험 CVE 정보만 담겨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JSON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생성하였으니 이제 이미지를 배포해야 합니다. 앞서 제작한 이미지를 압축하여 tar 파일로 저장한 후 해당 tar 파일 목록을 웹페이지에 업로드시켜 웹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다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취약한 소프트웨어 패키지 점검입니다. 서버에 설치된 패키지 중 취약점을 발견하는 것은 시스템의 보안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최근 발견된 CV2024-3094 같은 취약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취약점을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및 라이브러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즉각적인 정보 파악과 적절한 대응 조치를 통해 시스템의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취약한 패키지를 점검하기 위한 도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CV 서치와 NVIDIA API 두 가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CV 서치는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정보량이 풍부하나 정보의 중복이나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로컬에 직접 설치해야 하며 DB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NVIDIA API는 신뢰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항상 최신의 정보가 필요한 프로젝트의 특성상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패키지 점검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버에 접속합니다. 둘째, 설치된 패키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CP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VE를 확인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파이썬과 NVIDIA API를 사용하여 자동화되었습니다. 패키지 점검의 첫 번째 단계인 서버 접속에 있어 파이썬의 async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점검 대상 서버에 접속하여 설치된 패키지의 소프트웨어명과 버전의 목록을 추출합니다. 추출된 결과는 정교싱을 사용하여 필터링하고 가공되며 운영체제에 맞는 명령어인 dpkg나 rpm을 사용해 진행합니다. CPE와 CVE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E는 컴퓨터 시스템 보안 취약점과 관련된 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령체제입니다. CVE는 공개된 소프트웨어 취약점과 보안 위협에 대한 고유 식별자를 제공합니다. 패키지의 취약점이 발견되면 해당 패키지의 CPE에 CVE가 등록됩니다. 이를 통해 패키지의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패키지의 CPE를 알아야 합니다. NVIDIA API 중 키워드 서치 기능을 사용해 패키지명으로 버전에 맞는 CPE를 알아내었습니다. CPE를 알아내는 과정은 NVIDIA API의 키워드 서치 기능을 활용하여 패키지명을 검색하고 JSON 결과 중에는 이에 맞는 버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확한 CPE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알아낸 CPE를 사용하여 NVIDIA API의 CVE 검색 기능을 통해 CVE 정보를 조회합니다. 이 과정에서 JSON 결과를 받아 해당 패키지의 취약점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을 사용하여 서버 접속, 패키지 목록 추출, 패키지의 CPE 확인, CPE의 취약점 확인 과정을 자동화했습니다. 점검 결과는 API를 통해 JSON 형태로 전달되며 점검 및 조치 결과 보고서에는 서버에 설치된 패키지 목록과 발견된 취약점 정보가 포함됩니다.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입니다. 보고서의 전체적인 틀입니다. 보고서의 상단은 클라이언트 정보를 JSON 파일로 받아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JSON이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경량의 데이터 교환 형식입니다. 크게 서버 보안 설정, 도커 이미지 점검 및 조치, 취약한 소프트웨어 결과 파트가 있습니다. 모두 URL로 점검 결과를 JSON 형태로 받아와 자동으로 보고서에 출력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도커 이미지 점검 및 조치에 대한 결과는 테이블 형식으로 출력하는데 이때 JSON 파일의 값 개수만큼 유동적으로 테이블 행이 동적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PDF 변환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진처럼 보고서가 PDF 형태로 출력되게 됩니다. 이는 HTML2 캔버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이미지화시키고 JS PDF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이미지를 PDF로 변환해주는 원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추가로 웹페이지와 API에 관한 부분입니다. 만들어진 기능들을 모듈화하고 API를 사용해 웹페이지에 API를 요청하게 됩니다. API를 요청하면
해당하는 기능들을 불러와 작동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입니다. 우분투 시연 영상입니다. 서버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이때 루트 패스워드를 잘못 입력하면 경고문이 뜨게 됩니다. 제대로 루트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다시 커넥트를 시도합니다. 정상적으로 연결이 완료되면 알맞은 운영체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세 가지의 서비스 설명을 읽어볼 수 있게 됩니다. 설명들을 읽은 후 점검 시작 버튼을 눌러줍니다. 점검이 완료되면 항목별로 안전과 취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시성을 위해 안전은 초록색, 취약은 빨간색, 수동 권장 조치는 노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43개의) 항목 밑에 취약 항목만 나온 것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항목들을 보고 조치가 가능한 항목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에 따라 조치 스크립트를 각각 불러오게 됩니다. 선택 완료 후 조치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조치가 시작됩니다. 재점검이 완료되면 선택한 조치 항목들만 따로 안전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부 안전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커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취약한 도커 이미지를 점검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점검이 완료되면 이미지 네임의 목록과 함께 각각의 탈 파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 탈 파일을 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도커 이미지의 제이슨 파일 또한 다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전체 결과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다 불러오면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안 설정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도커 이미지의 점검 및 조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약한 소프트웨어 패키지 결과 부분입니다. 제 하단에는 최종 결과 보고서를 PDF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최종 보고서를 저장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우분투 시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일배우 누나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